안녕하십니까. 최놈수의 노동과 정치 109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밤중에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어쩌녁에 일찍 잠이 들어서 일찍 깬 것이 그 이유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생각들 때문에 다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해서 차라리 방송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107번과 108번 방송 두 번에 걸쳐서 내후년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진영이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그렇지 못하면 다 망한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 말씀을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7번 방송에서는 그 첫 번째로 지금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정세 판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자, 다시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이념 전쟁의 시기다. 그 미군정 3년기가 제1의 이념 전쟁기였다면 지금은 제2의 이념 전쟁기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108번 방송에서는 그 이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전쟁을 이끌 핵심 지도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방송, 오늘 방송에서는 그 핵심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좌파는 지금은 뭐 좌파가 다 정권을 잡고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어쨌든 성공하게 된 그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해서 지금 우파 진영도 그것을 배우고 다시 뭔가 우리 진영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좌파들은 그들이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물론 그 지역들은 뭐 계속 교체되어 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어떤 공산화를 최종 목표로 끊임없는 그 투쟁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채택한 전략은 통일전선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마침내 그것이 성공하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지금 다 장악하게 됐죠. 남은 과제는, 그들의 남은 과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해서 남북이 하나로 공산사회로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된 핵심 요인은, 저는 그들은 핵심 지도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한 혁명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르크스 엥겔스가 만들었던 공산사회 건설이라는 것이죠. 공산사회, 그들이 꿈꾸는 공산사회는 무엇입니까? 억압과 착취가 없는 평등사회, 그것을 이 땅에서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역시 거기에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을 보십시오. 과연 애당초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이루고 있는지, 오히려 1인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모든 인민들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런 그런 아주 포갑적인 전제 군주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한민국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 소위 주사파들은 도대체 무엇을 꿈꾸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북한이 그런 사회라는 것을 모를 리도 없을 것입니다만, 그들이 애당초 따랐던 그런 공산 사회를 과연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그들의 그 꿈이 과연 순수하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지배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대중을 선전선동해 왔고 어떻든 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장악했죠. 자, 그런 그들의 무려 70년에 걸친 그들의 전략 전술의 성공을 지금 우파 진영은 불과 1년 8개월 만에 이루어내야 됩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이루어내어야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파 진영에서 이런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이 이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핵심 지도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파 진영을 보면은 그 핵심 지도부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야 될 것이냐. 좌파는 핵심 지도부는 공산혁명을 꿈꾸었던 이론가가 그 지도부였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김일성을 추종하는 자들이 핵심 지도부를 이뤘고, 그들은 북한을 소위 민주기지로 해서, 북한은 이미 사실 공산화됐기 때문에 북한의 민주기지를 발판으로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졌고, 그것을 끊임없는 어떤 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남한에 있는 주사파 애들이 그대로 추종했던 것이죠. 자, 지금 우파를 한번 보십시오. 우파의 내부를 보면은 지금 우파의 핵심 지도부는 사실 대통령 후보, 대통령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봅니다. 지금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그 중심 인물이 되어야 1년 8개월밖에 안 남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성공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 대통령감을 빼놓고 우파 진영의 어떤 이론가들만 모여서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1년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핵심 지도부는 우파의 대통령감을 중심에 두고 그 한 사람 대통령감을 중심으로 그를 중심으로 한 10명 정도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0명 10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서너 명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보죠. 어떤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어떤 그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10명을 넘어가면은 의견이 통일되기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감을 핵으로 한 10명 정도의 핵심 지도부를 지금부터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파의 대통령감이 과연 있느냐, 이것이 가장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동안 우파의 대통령감이라고 불려졌던 인물들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4.15 총선을 통해서 대부분 다 추락하고 말았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가 선거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만, 홍준표를 자기 대통령감으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준표가 그런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고, 정말 우파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태가 한때는 우파의 태극기 부대를 대변해주는 대통령 후보로 인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진태는 어디로 갔습니까? 김진태도 지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한때는 또 대통령 후보감으로 바라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를 통해서 참으로 김문수의 역량이 너무나 형편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지금 또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그것도 앞장서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세훈이나 원희룡, 과연 그들이 우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감이 된다고 볼 수 있느냐? 저도 두 사람 다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파 국민들이
뭐 워낙 인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를 또 대통령감이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죠. 참으로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또 아니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파에서 대통령감이 누구냐 이죠. 어쨌든 새로운 인물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어쨌든 그 새로운 인물은 이 우파가 승리해야 되는 그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렇습니다. 뭐 물론 그 개인적 자질이 물론 뛰어나야 하겠지만 그냥 근본적으로는 이 우파 진영이 이런 좌파의 정권을 빼앗기는 안 되겠다. 우파 진영의 단계를 이끌어내는데 우파의 진영이 승리를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겠다라는 결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결기가 없으면 대통령감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목숨 걸고 우파 진영의 국민들을 이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이것을 끈져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목숨 걸고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대통령감이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의 목숨 걸고 이 투쟁에 뛰어드는 사람을 저는 우파의 핵심 지도부가 구성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우파의 핵심 지도부는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이름 오르내렸던 명망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밝혀지지 않고 뭐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제대로 읽고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고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기가 있는 인물들이 저는 핵심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어떤 전략 전술은 얼마든지 어떤 학습을 통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저는 우리 우파 진영의 핵심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감을 한 사람을 핵으로 하고 그를 둘러싼 한 10명 정도의 핵심 지도부가 구성돼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한 10명 정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핵심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동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핵심 지도부의 역할, 그 핵심 지도부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는 첫째, 그런 그 현재 그 핵심 지도부가 가져야 되는 그 과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이념의 공유가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현 상황을 이념 전쟁기라는 인식을 첫째 공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유우파적 가치에 대한 이념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략을 공유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2년 뒤에 아니죠. 1년 8개월밖에 안 남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 전술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공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은 뭐 처음부터 공유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서로 간에 학습을 통해서 공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습이라고 해서 뭐 학교 다닐 때처럼 뭐 논문 발표하듯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겠죠. 기본적인 어떤 그 저서라 그럴까요? 혹은 뭐 어떤 뭐 주장 이 좋겠죠. 기본적으로 이 한 10분 정도가 10사람 정도가 모여서 첫째 해야 될 것은 자기 고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됐는지에 이르는 자기 자신의 삶의 과정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을 통한 상호 신뢰,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고백을 통한 상호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함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동지적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념 공유를 통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공유해야 되겠다. 그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전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은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핵심 지도부가 일단 구성이 되고 나면은 그런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이제 모든 그 우파 진영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것은 그 핵심 지도 모든 그 대외적인 그 성명서나 이런 발표는 그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발표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성명서나 어떤 전략은 그 핵심 지도부 10명 정도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끝까지 토론을 통해서 그 답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명의 반대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핵심 지도부 10명 정도가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목숨 거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각오를 가진 핵심 지도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불과 1년 8개월밖에 안 남은 이 선거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